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팬텀 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팬텀 전원 48V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는 왜 전원을 필요로 할까요? 콘덴서 마이크는 소리를 픽업하는 픽업 캡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내부에서 1차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는 버퍼나 아니면 트랜스포머를 써서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이 필요하고, 또 이 픽업 캡슐에도 전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마이크에서 하느냐? 마이크에서 보내는 놈을 좀 높은 레벨로 보내는 게 받는 쪽에서 증폭을 해서 키워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SMB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만큼 이 콘덴서 마이크의 픽업 캡슐 레벨이 되게 임피던스도 높고, 그 다음에 출력 레벨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그냥 보내면은 뭐 노이즈가 더 많아질 경우도 있을 정도로 레벨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마이크 내부에서 이렇게 프리앰프를 거쳐서, 이걸 그래서 보통 프리앰프라고도 하죠. 프리앰프의 전단 프리앰프라고 해가지고 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전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팬텀이라는 뜻이 유령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팬텀이란 이름이 붙었냐면, 이게 전원선이 따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DC 전원이 따라간다면 플러스 48V와 0V 두 가닥선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따로 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호선에다가 48V를 이대로 그냥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이크에 출력되는 교류 신호가 48V 위에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48V를 공급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콘덴서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믹서가 있다고 칩시다. 콘솔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2번 핀을 통해서 핫이 들어오고, 3번 핀을 통해서 콜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콘솔 쪽에는 신호를 처리하는 앰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8V를 공급하는 48V 파워 서플라이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요, 이 내부에서 이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묶고, 그 다음에 1번 핀을 통해서 접지가 오겠죠. 1번 핀, 3번 핀, 2번 핀, 그 다음에 48V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8V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묶고요. 직렬로 묶고, 하나는 그 중점에 48V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항 한쪽은 핫 쪽으로, 저항 한쪽은 콜드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에 쓰는 저항 값은 이렇게 거의 일반화 규격처럼 약속되어 있거든요. 얼마짜리 저항을 쓰냐면 6.8kg 짜리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W 짜리는 써줘야 안전합니다. 6.8kg 1W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이제 전원은 이제 여기서 48V가 6.8kΩ 저항을 지나서 이 신호선을 따라서 이 마이크로 공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도, 출력 교류 신호도 여기에 이제 올라탈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오겠죠.
여기에도 역상으로 된 신호가 이렇게 올 거고요. 근데 이거를 막바로 여기다 넣어주면 이 신호가 이 앰프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앰프에 콘솔 믹서의 앰프 입력에 DC가 유입이 되는 거죠. DC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날로그 오디오 장비는 입력단에 DC가 1V도 아니고 48V나 공급되면 바로 파손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요, 이 DC는 차단하고 교류만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죠? 예, 바로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교류 신호만 이렇게 빠져나오고, 교류 신호만 이렇게 빠져나오고, 여기서 이 48V DC는 이쪽으로는 가지 못하죠. 오로지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48V를 공급을 하고요. 이때 쓰이는 콘덴서, 커플링 콘덴서의 용량은 보통 이 믹서의 그 아날로그 마이크 프리앰프단에 쓰인 회로의 이제 입력 임피던스랑 관계가 깊은데, 뭐 차단 주파수 2파이 RC분의 1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47 마이크로패럿에서 100 마이크로패럿을 씁니다. 보통 마이크 프리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1kΩ에서 10kΩ 정도 된다고 했죠. 예. 1kΩ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해주려면 47 마이크로패럿 이상 정도는 저희가 써줘야 저역이 잘리지 않고 20Hz 이상의 모든 교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통과를 해서 이 앰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48V가 이 XLR 플러그 출력에서 그러면은 2번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1번 있고 3번 있는데 이거를 혹시나 막 우리가 야외에서 막 험하게 굴리고 그냥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쇼트 나서 혹시라도 파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접지와 2번, 접지와 3번 사이가 쇼트돼서 48V의 전원이 혹시 접지랑 단락이 돼서 쇼트가 일어나서 48V가 파손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한번 그럴 수가 있는지 한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6.8kg가 있고 여기에 6.8kg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8V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가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48V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48V에서 6800을 나누면 그리고 48V에서 6800을 나누면 7mA 밖에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점이 쇼트가 돼도 이 두 점이 쇼트가 일어나도요. 여기에 6.8kΩ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과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많이 흘러봐야 7mA 밖에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점이 쇼트가 나도 거꾸로 이쪽이 접지랑 쇼트가 나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mA 밖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나 콘솔에 보면 특히 이제 고급 마이크 프리앰프들은 이렇게 입력 트랜스를 장착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핫, 콜드를 트랜스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 1차 승합을 해주죠. 트랜스니까 승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통 뭐 1대2에서 뭐 1대5 정도까지 이렇게 먼저 1차 승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앰프 중폭단을 거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패시브 부품이다 보니까 전원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실드 차폐만 잘 해주면 아주 미약한 신호를 노이즈 하나도 없이 증폭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프리앰프의 내장에서 앰프와 바짝 붙여버리면 출력 임피던스가 높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48V를 공급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저항 2개를 6.8kg 저항 2개를 이렇게 직렬로 묶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다가 48V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앰프의 시그널 그라운드와 마이크의 1번 핀에서 오는 접지가 동전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요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입력 트랜스를 쓰면 첫째 노이즈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1차 증폭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트랜스포머는 원리적으로 2차 축으로 단 아주 극미량의 DC도 건너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커플링 콘덴서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트랜스 타입이 아닌 거는 반드시 여기에 DC를 차단하고 하고 교류만 앰프 쪽으로 넘겨주는 커플링 콘덴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입력 트랜스 타입의 마이크 프리앰프는 굳이가 아니라 쓰면은 바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바로 트랜스 1차 측에만 48V를 걸리게 되면 2차 측으로는 교류 신호만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구글에서 나온 회로도들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보면 48V가 어떻게 돼서 마이크와 믹서 간에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요게 이제 콘덴서 마이크의 픽업 캡슐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 내부에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앰프에는 이제 버퍼단도 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써서, 이 트랜스포머가 버퍼 역할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마이크 그 내부에 있는 프리앰프도 DC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출력단을 커플링 콘덴서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써서 내보내야 이 48V의 DC가 이 앰프의 교류 신호 쪽으로 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콘솔 쪽이 되는 거죠. 콘솔 쪽에서 48V가 들어오면 이 6.8kg짜리 두 개를 직렬로 핫과 콜드 사이에 묶고 그 중점에 48V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블 타고 마이크 쪽으로 들어가면 이 마이크 쪽에서는 다시 6.8kΩ 저항으로 다시 두 개로 분합을 해서 앰프에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앰프 교류 출력 쪽에 DC가 쳐들어가면 안 되니까 트랜스포머를 써서 DC를 막고 교류만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뭐 콘덴서 마이크가 뭐 약간 그 고가형들은 U87 U 시리즈들 같이 노이만의 U 시리즈들 같이 고가의 마이크들은 출력 쪽이 다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고요. 좀 저가형 콘덴서 마이크들은 이 출력단이 그냥 커플링 콘덴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OP앰프를 써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뭐 잘 나와 있죠? 6.8kg 저항 중점에 48V를 인가하고 마이너스는 이 그라운드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플링 콘덴서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원을 이용해서 DI 박스도 이 48V를 쓰고 콘덴서 마이크도 48V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럼 48V를 사용하지 않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쭉 커넥터를 통해서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믹서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48V를 넣어주면 이 다이나믹 마이크가 혹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아니 48V가 마이크로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전기 회로도 없는데 48V가 들어가면 여기 마이크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도 출력단에 다 트랜스포머 출력이거든요. 트랜스포머 출력으로 되어 있어서 48V가 이렇게 들어와도 절대로 이 마이크 쪽으로 DC가 아주 극미량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교류 신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DC가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마이크를 판소시킬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M58 같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한번 회로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SM58 마이크로폰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트랜스를 써서 커넥터랑 연결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커넥터를 통해서 48V가 들어와도 마이크 안쪽으로는 DC가 이 트랜스포머로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크가 파손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48V를 넣어놓고 쓰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터를 막 48V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뺐다 꽂았다 하면은 48V 파워 서플라이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순간 서지에 의해서 약간 콘덴서 마이크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또 저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쪽에서 마이크 커넥터를 뽑았다 끼웠다 할 때 이 마이크 쪽에서 충격을 받지 않느냐, 뭐 약간은 충격을 받죠. 그렇지만 이 6.8kΩ이라는 상당히 큰 저항이 순간 서지 전류를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류량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앰프 쪽에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서 48V를 온 오프를 할 때마다 또 여기서도 뭐 충격이 가해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도립전류라 그러죠. 스위치를 온 오프 할 때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쓱쓱 흘러 들어가는 거, 6.8kΩ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팬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스튜디오를 구성할 때 AC220 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스튜디오 전원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